안녕하세요. 마이케어 대표이사 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분자의학 교실에 근무하는 김일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람직한 체중 감량, 즉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운동생리학과 인체대사학 분야에서 수행한 임상연구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그리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No pain, no gain. 그러나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골격 근육이 건강과 질병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즉 체지방 감량에서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과 그때 주로 실시하는 고단백 식사 그리고 그 고단백 식사의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근육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스포츠, 운동, 신체 활동과 더불어서 근육을 생각합니다. 물론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모든 신체 활동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육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체지방이 적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사질환, 특히 오늘 말씀드릴 비만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골다공증, 심장질환, 화상, 암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한 골격근육, 충분한 양의 골격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음식을 섭취한 후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많은 에너지 연료들, 특히 혈당, 그 혈당의 약 3분의 2 이상이 근육에서 섭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은 근육량, 정상 이하의 근육량이 가지고 있다면 섭취한 여분의 혈당, 에너지들은 간으로 가서 지방간이 되고 지방 조직으로 가서 비만이 됩니다. 더불어서 높은 혈당이 계속 유지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더 나아가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많은 다양한 질환과 관련해 있어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위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다양한 심장 질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선진화돼 가면서 더욱더 음식 섭취하는 패턴이나 종류들이 서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도 비만의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비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이 제한, 즉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또는 둘을 병행해서 체중을 더 정확히 말하면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일도 살리고 더 나아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관리에 있어서, 즉 체중 감량에 있어서 근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비만과 근육 대사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체중의 약 40%는 골격 근육입니다. 골격 근육은 지속적으로 합성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분해됩니다. 하루에 총 근육 단백질량의 약 1에서 2%가 합성되고 또한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육량이 아주 많은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50kg이 근육이라 한다면 하루에 약 500kcal 정도의 에너지가 그 근육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약 500kcal가 사용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심각한 근감수증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약 13kg이 근육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근육에 의한 기본 에너지 소비량은 약 120kcal 정도가 될 것입니다. 둘 간의 차는 350kcal가 넘죠. 이것은 하루에 약 47g의 지방량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한 달이면 1.4kg, 1년이면 약 17kg의 지방의 증감을 나타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만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에너지 불균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근육량의 차이만으로도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주로 다이어트를 하죠. 운동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체중 감량 시에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즉, 식이섭취량을 줄입니다. 이와 같은 다이어트는 제대로 알고 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악순환의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kcal의 식이 제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일주일 만에 7000kcal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방만 분해된다면, 즉 그 7000kcal의 부족이 지방 분해를 통해서만 체중이 감량한다면 약 1kg의 체중이 감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7000kcal의 부족이 근육계에 의해서만 줄어든다면 약 5kg의 체중이 감량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밀도 높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고요. 근육은 상당한 수분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열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격은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도 감소하고 근육도 감소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요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요가 일어났을 때 돌아오는 체중의 대부분은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거의 돌아오지 않죠. 이와 같은 다이어트, 요요, 다시 다이어트, 요요.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지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어트 전에 근육량과 다이어트 후에 근육량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젊었을 때의 다리 근육량과 사코피니아, 즉 노인성 근감수증이 있을 때 지방량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즉 근육을 잃고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데요. 문제는 체중 감량 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70kg인 성인이 평소에 2400kcal를 섭취하다가 반으로 줄여서 1200kcal를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때 보통 단백질 권장 섭취량, 즉 RDA4 프로틴은 하루에 체중 1kg당 0.8g입니다. 이는 70kg 사람인 경우에 약 56g의 단백질 그리고 약 24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정상 식사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양인데요. 만약에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그리고 섭취하는 단백질 양을 유지한다면 총 칼로리 섭취량의 20%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단백질 RDA는 체중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열량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는 동안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에 비례해서 근육량을 반영하는 제지방량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단백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 식사의 경우 총 식사열량의 30%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할 때를 말합니다. 보통 식이단백질 섭취와 단백질 합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즉 단백질 섭취량과 근육단백질의 합성 속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즉 체중 감량을 하는 동안에 근육량 보존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킬로그램 체중당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는 총 열량 섭취량의 약 40%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섭취열량을 반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단백질을 40%로 섭취해야 된다는 말은 단백질 음식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섭취하는 단백질 음식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에 1.5g, 하루에 1kg 체중당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식사의 대부분을 단백질 음식 소스로 구성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사를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와 같은 저열량 식사를 지속하다 보면 초반에는 체중이 잘 빠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체중 감소가 더뎌집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기초 대사율의 감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양의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더라도 기초 대사율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열량 제한을 해야지만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체중 감량 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운동과 필수 아미노산 식이 섭취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이오케어와 더불어서 건강한 근육,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